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마음으로 제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가슴 깊이 새긴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으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지요. 하지만 마흔을 지나 쉰이 되고 이제 65이라는 고개를 넘어설 때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몸이 아플 때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방에 먼지가 쌓이고 그늘이 지기 시작할 때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쁘다 혹은 운수가 사납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 지켜본 바로는 나이 들어 찾아오는 불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이제는 제발 나 자신을 좀 돌봐달라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특히 65이라는 나이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묘한 지점입니다. 사회적인 역할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자식들은 제 짝을 찾아 떠나며 비로소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때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 방황하고 그 허전함 틈새로 원망과 후회 그리고 어두운 기운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검은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자를 방치하면 그것은 곧 지독한 불운이 되어 우리의 남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마음이 늘 무겁고 주변 사람들과 자꾸 어긋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할 때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가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기 마련이고 닦지 않은 거울은 빛을 잃기 마련이죠.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65 이후의 삶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 내면의 찌꺼기들을 털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의 욕심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삶은 더욱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넉넉하지만 이 나이대에는 마음의 상처 하나가 깊은 골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민하게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마음의 결을 다듬어야 합니다. 제가 살아온 한 세기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맑고 향기로운 빛을 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청소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들어오려던 불운도 비껴가고 내 마음이 탁하면 찾아오려던 복도 발길을 돌립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엄연한 진리입니다. 내가 내뿜는 말 한마디, 내가 갖는 생각 하나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곤 하지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 세상이 너무 험해졌다. 내 팔자가 기구하다는 말들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창살이 되고 불운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3가지 불운의 징조는 사실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청소를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듯 우리 영혼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쉰을 지나 65에 이른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짜 맛을 알고 가장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내 마음에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들여다봅시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주변의 모든 인연과 화해하며 평온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고 품격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기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지혜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운이 나빠지는 징조는 바로 가장 가까운 곳인 집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외로움과 어긋남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자식들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저 세월 탓으로만 돌린다면 우리 마음의 병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5이 넘어서 가족들 사이에서 내 자리가 좁아지고 대화가 끊기며 마치 섬처럼 혼자 떠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아주 위태로운 신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것은 단순히 자식들이 효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더군요. 도리어 내가 쥐고 있던 부모로서의 권위와 통제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영혼의 그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겠지요. 하지만 자식이 머리가 커지고 제 삶을 꾸려가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이끌려 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집안에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너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음의 방이 집착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쉰을 지나 60이 넘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여려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솟구칩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나를 좀 알아달라는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내 삶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나를 거쳐 세상으로 나아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끊어졌던 마음의 다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만약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자식의 삶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말끝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결국 당신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의 기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가벼워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사라지고 찬바람이 부는 것은 당신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빽빽해서 누군가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품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웃어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을 엄격하게 자식들을 가르쳤지만 나이가 들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식들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멀어졌던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마음 청소의 힘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조금 덜어내면 그 빈자리에 사랑과 운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홀로서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내 행복의 열쇠를 그들에게 맡겨버리면 그들이 흔들릴 때 내 인생도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십시오.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거리두기야말로 65 이후에 갖추어야 할 최고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집안이 다시 화목해지고 당신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머물 때 비로소 막혔던 운의 흐름이 뚫리고 복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유로운 침묵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불운의 징조는 우리 마음의 창이 닫히고 생각의 샘물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65이라는 나이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 안다거나 요즘 세상은 잘못되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무서운 사실은 배우기를 멈춘 영혼은 그때부터 급격히 늙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혜가 자라나야 할 자리에 고집이 들어앉고 호기심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비판과 불만이 쌓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말년을 어둡게 만드는 두 번째 큰 운의 막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벽을 느끼게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벽이 높게 쌓일수록 당신의 운은 좁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제의 지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몰되어 현재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생기를 잃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당신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읽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며 세상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물기를 터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다시 깨어나고 우리 가슴은 타인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저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 속에 담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때 당신의 안목은 더욱 깊어지고 삶의 활력은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공부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라도 더 새로운 것을 느끼고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손주가 하는 서툰 말 한마디에서도 세상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반면 돌처럼 굳어버린 생각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고 맙니다. 당신의 생각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곧 당신의 운명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먼저 듣는 어른이 되십시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당신의 경험을 잣대로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내 영혼의 품격을 높이고 맑은 기운을 불러오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운을 얻는 길입니다. 세상은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컴퓨터나 손전화를 다루는 법이 서투르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그 떨림과 설렘이 당신의 얼굴에 주름 대신 빛나는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나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다 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신선한 물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여 있다면 지금 당장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십시오. 낡은 고정관념과 편견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에게는 세월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지성이 깨어있을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깊은 향기를 내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향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막혔던 삶의 운명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공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씻어내야 할 운의 막힘은 우리 몸의 아픔을 핑계 삼아 입술 끝에 매달아두는 끝없는 불평과 신세 한탄입니다. 65을 넘기면 몸의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닳듯이 우리 몸도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징조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병세를 나열하거나 아이고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들다는 표현을 넘어 당신의 남은 생명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복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과학보다 더 무서운 삶의 진실입니다.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은 가장 먼저 내 귀로 들어가고 내 뇌에 새겨지며 내 영혼의 빛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의 통증에 집중하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과 비록 몸은 무거워도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어 고맙다고 읊조리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불평은 어두운 에너지를 불러 모으는 자석과 같습니다. 늘 아프다, 힘들다, 고달프다 말하는 사람 곁에는 밝은 기운을 가진 이들이 머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 주변에는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만 남거나 아니면 아무도 남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 거지가 되는 길입니다. 타인의 동정에 기대어 내 삶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동정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당신을 더욱 무력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그 아픔 속에서도 타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들은 몸이 10군데가 아파도 남 앞에서는 그 내색을 아끼고 오히려 상대방의 안부를 먼저 묻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맑은 빛이 감돕니다. 그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얼굴입니다. 또한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마음의 독소를 빼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65 이후에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해묵은 짐들, 이제는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은 그 자체로 정체된 기운을 내뿜습니다. 특히 슬픈 기억이 깃든 물건이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흔적들을 끼고 살지 마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운은 크게 바뀝니다. 나이 먹어서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 즉 대접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도 함께 내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은 당신을 과거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몸이 아프다면 그 통증을 원망하기보다 평생 고생해준 내 몸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막혔던 기혈이 흐르며 운의 흐름도 함께 살아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밝고 맑은 말을 쓰기 시작하면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고 싶어하고 이웃들이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던 운을 되살리는 비결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듯 당신의 언어를 먼저 밝히십시오. 원망과 한탄이 차지했던 자리에 감사와 축복의 말을 채워넣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축복할 때 온 우주도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맑은 기운을 내뿜는 단단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65 이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깊은 가르침은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5 이후의 삶은 단순히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 가장 단단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진 사랑과 지혜를 남김없이 나누고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불운을 씻어내고 영원한 평온에 이르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베풀 것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정한 백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깊은 인내심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옆을 돌아보고 뒤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하며 내가 가진 작은 지혜라도 기꺼이 나누어 줄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름 사이사이로 자유로운 미소가 번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일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웃을 위해 마당을 쓸거나 길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거나 고생하는 젊은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일도 숭고한 노동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밖으로 향하게 하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느라 생겼던 수많은 걱정과 불안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 매듭입니다. 그 매듭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응어리를 모두 녹여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병들게 합니다. 이제는 다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 나를 힘들게 했던 모진 세월, 그리고 그 속에서 아파했던 나 자신까지도 모두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너그럽게 넘길 수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일시호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라는 뜻이죠. 65 이후에 하루하루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음에 행복해 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동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비법입니다. 감사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의 근원이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계절을 거쳐온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그윽한 향기가 나듯 사람도 세월이 쌓일수록 깊은 맛이 나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징조를 가슴에 새기고 수시로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고집을 꺾으며 불평을 멈추고 사랑을 채우십시오.